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수년 전부터 매년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변호사 수임료 이외에 어떤 비용들이 실비로 지출이 되는지 조목조목 투명하게 공개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2026년 신년을 맞아서 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2년 전에 찍었던 영상, 작년에 찍었던 영상과 비교해서 수임료나 비용이 변화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25년 8월부터 법원의 송달료, 우편 비용이 약간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반영되어서 약간의 수정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진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그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법원에 구하는 인지대인데, 요건 법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 납부 방법은 사건을 접수하면 저희가 이제 법원 계좌를 안내 드리는데,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해 주시면 된다.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27,000원, 개인 파산은 1,8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요거는 전자소송 포털에 들어가시면 인지송달료 계산하는 탭이 있으니 거기서 이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송달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6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고, 이제 우편 비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채권자한테 우편을 발송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 거고, 비용들을 이제 대략적으로만 저희가 기재를 해놨는데, 채권자가 1명인 경우에 99,000원, 5명인 경우 275,000원, 7명인 경우에 363,000원, 10명인 경우 495,000원, 15명 715,000원, 20명인 경우 935,000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 들고, 다만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한 명의 채권자로부터 여러 건 대출받은 경우, 예를 들어서 채권자는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디딤돌 대출을 받았다, 이런 경우 이제 2건의 대출이 될 텐데, 이런 경우에도 계산은 1명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명부터 20명까지 이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일단은 채권자 1명인 경우에는 회생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이제 20명으로 올라가면 회생보다는 궁극적으로 비용이 줄어드는데, 이 이유는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면책 신청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납금인데, 요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15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산관제인 보수로 최소 30만 원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재산이 없으면 최소 금액으로 통상 40만 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도 조금 표시를 했는데, 법원이 예납금을 받아서 이거는 외부회생위원이나 파산관제인한테 다시 보수로 넣어주는 돈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역시도 법원 계좌를 저희가 직접 안내드리면 법원 계좌로 납부하는 돈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인데, 채권자, 은행, 금융회사로부터 채무를 얼마 부담하고 계신지, 원금하고 이자가 얼마인지를 확인받는 문서다. 그래서 그거 법원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문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비용 자체는 은행에서 발급받는다라고 하면은 은행의 발급 수수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신해서 발급받는 거기 때문에 대리발급을 대행해주는 업체의 수수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용은 건당 10,000원에서 15,000원 내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은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이라든지 카드사라든지 기타 금융권 회사들이 영업시간에 각각의 채권자들을 모두 찾아다니시면서 영업시간 동안에 이 문서를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이 발급하시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발급해드리는 건데, 만약에 여건상 직접 발급이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채권자를 찾아가는 게 그렇게 꺼려지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채무자 본인께서 직접 발급하셔서 비용을 일부 절약할 수도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변호사 비용일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영상을 올렸습니다만은 비용 대비 현재에도 수임료가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약 198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수준을 지급받고 있고, 영업소득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해서 사업하시는 분들로 볼 수 있겠죠. 약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부가세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저희가 지급받고 있고, 요거는 순전히 저희 사무실 기준이기 때문에 뭐 사무실마다 비용은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일흥의 참고 기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사무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어떤 기준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제시한 금액보다 수임료가 일정 부분 증액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비용이 상향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건 난이도나 업무량에 따라서 이제 조정 여지가 있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자 수가 한 15곳, 막 20곳, 아니면 뭐 30곳 이렇게 엄청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업무량이 거의 뭐 사건을 2개, 3개 진행하는 것 정도로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임료가 일부 증액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자료가 방대한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사업상 자금에 대한 정리라든지 과거 재산 처분을 해서 그 자금의 사용처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법리적인 쟁점들이 얽혀서 부인권이나 뭐 재산 분할에 관한 이슈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희 변호사들이 일견서로 수시로 이제 대응해야 되는 문제들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 비용이 조금 더 증액될 수는 있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을 알아보시면서 비용 관련한 부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놨는데, 일단은 뭐 여러 군데 상담을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5가지 항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금액 이외에 별도로 청구되는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몇몇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 다 해드릴게요 라고 하고, 요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에 불과하니 다른 비용, 뭐 보정서류 제출할 때마다도 또 뭐 50만 원씩 내야 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기망에 가까운 행태로 영업하는 사무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도 꽤나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무장 개인 명의 아니면 직원 개인 명의로 수임료를 지급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임료를 입금하실 때는 법무법인 회사의 명의인지 아니면 변호사의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시고, 얼마 전에도 지방의 모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 그 명의로 수임료를 받았다가 사건은 다 처리되지도 않고 법무사도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한다, 그런 뉴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사건 진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무실과 연락이 잘 되느냐, 소통이 잘 되느냐, 특히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사건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수시로 연락은 하진 않더라도 원활히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창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저나 뭐 다른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진행하는 그 카카오톡 단톡방에 다 들어가서 사건을 체킹하고 있고, 의뢰인분들과의 소통도 원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실 선택과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이제 맥락이 같은 건데, 사무실의 사건 처리 경험이나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중하게 사무실을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월 변제금이 단순하게 10만 원만 차이가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생은 36개월에서 60개월, 3년에서 5년에 갚는 거니까 10만 원씩을 곱하면 360만 원에서 600만 원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사실 약간은 안타까운 게,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아니면 50만 원, 이 금액이 너무 비싸서 조금 더 저렴한 사무실, 물론 이제 저렴한 사무실 찾으셔서 사건이 잘 처리되고 소통도 원활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단순히 비용만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거나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사무실 선택 내지는 수임료를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